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네.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친하대. 자기가 제일 친명이래. 극명이래. 지금 오늘도 보면 조국혁신당은 이제 합당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당 일단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쪽에서 합당 바람을 계속 불면서 이쪽에서는 우리 김민석이 얘기하는 흡수는 안 돼. 당대당으로 합당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랑데비를 위해서 네. 궤도를 지금 찾아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딱 맞는 건 뭡니까? 이런 1인 1표제는 이제 저쪽 구호였고, 결국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로 딱 둘이 이제 그 악유를 맞춰서 합당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뭐 시선 집중해 보면, 김정일 시선 집중, 이광철 혁신당 무슨 뭐 간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완전 보안사건 철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또 우리 앵커가 시선집중 앵커가 물어봤죠. 자, 뭐라고 물었냐면, 당과 당시 조국 대표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조국 대표가 구두로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예외 인정을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적으로 보안사건을 인정한 적이 없냐라고 이제 김종배 씨는 다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당을 대표해서 나온 이광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던 것은 개인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걸로 아는데, 이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안수사권 이게 더구나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요게 정청래가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확인권? 확인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다 아다리 맞춘 거야. 진술을 양쪽이. 그리고 과거에 조국 대표가 했던 말은 개인 입장임에 불과하다. 그것도 더구나 페북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 박제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실제로 보시면 조국 대표 정확하게 대통령 생각과 같은 입장을 조국혁신당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생각임을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예. 저도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저도 당연히 엄정하게 당의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 또는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수사를 경찰이 갖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법여권 또는 집권 여당 민주당과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이의 의견차가 확 난 거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모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예컨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뭐 등등 여러 조건이 예.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모든 거 수사 보완이 아니었어요. 예외적인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 예외적으로 공소 시한이 임박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 생각이랑 똑같은데 마치 다른 것처럼 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당시에는. 하지만 지금 보세요, 똑같잖아.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아. 자, 실제로 명시적으로 앞부분만 10초만 볼게요. 당연히 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 라고밖에 볼 수 맞추기. 없다. 네. 워드가 똑같은 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 입장 계속 바꿔가지고 혼선을 주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한쪽 보고 김민석 전 총리 말이 맞아요. 니네 입장 정리해 와. 니네 입장을 정리해 와서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원들이 80% 이상 그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게 맞죠. 어떻게 최고위도 모르고 지도부 모르게. 합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합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수의라는 걸 거치고 알리고 정보를 다 공평하게 준 다음에 더위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면 그때 우리 당원들, 우리 지도부 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받아들이겠다. 이게 네. 맞죠. 명청대전 왜 이 프레임이 중요하냐면요.
대통령과 지금 친청 세력들의 싸움입니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사실상 지금 쿠데타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 이건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비유하진 않았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서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정청원의 팀에서는. 당연하죠. 네. 자, 하지만 송영길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게 명청대전은 없다는 정청래 직격한 송영길 전 대표. 명청대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프레임이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다. 내가 이재명을 지킬 거야. 이렇게 떠드는 게 나는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게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쉬는데 막 바뀌어서 나는 쟤를 사랑해. 쟤를 지킬 거야.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냉각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출마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죠. 이게 무슨 막 스토킹처럼 싫다는데 난 얘를 사랑해 그러면서 뒤에 가서 막 딴 여자 만나고 욕하고 그러면서 계속 앞길을 막는 거 아니야 사실은. 다른 사람 못 만나게. 그래서 또 굉장히 희대의 명곡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 희날이라고. 그가 그만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노래까지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읍소를 했단 말이에요. 명청 갈등 실제 있다. 이 프레임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대통령이 갈등하고 고통받다가 자기 갈비뼈 하나 떼가지고 지금 당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2, 3년 오래 하고 싶었던 그 귀한 총리를 지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부위원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건 한번 들어보실 만합니다. 당정일치의 민주당 승리하는 이기는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 사람. 저랑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나이 먹으면서 궤도를 이렇게 아니면 이 사람이 제대로 온 건지 아니면 제가 그때 이분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은 옳은 것 같아요. 박용진 전 의원님. 우리는 지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3번의 불행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하나갑 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한동훈 여당 대표의 불화가 결국 우리 헌정사에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정일치가 말로만이 아니라 불같이 뜨거운 당정일치의 길을 위해서 이번 정당대회에서 그 일을 확고하게 수행할 사람을 당 지도부로 민주당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분 사실은 이런 논리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거든.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대통령 탄핵은. 그러면은 여당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탄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여당 내에서도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려면 당대표가 이끌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당대표와 대통령이 불화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탄핵까지 간 경우를 얘기한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 있죠. 사실 MB 때도 박근혜 개파랑 그쵸. 상당히 갈등이 깊었고 아마 다들 받아보셨겠지만 그 밭글에 그 팀 정청래의 플랜 B가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 12인의 의원, 거기에 무소속 3명, 그리고 친청파 12명이 일단 따로 당을 나가서 그들과 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해서 새롭게 교섭단체를 넘는 수로 당을 꾸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떨어지면? 예. 그리고 나서 그 인원으로 그러면 수치를 보면 개헌 저지선 뭐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민주당 150석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다시 공격하여 제1야당의 포지션으로 자기네들의 자리를 매김한다. 이런 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밭글이 다 믿을 순 없지만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가 그 안에서 있었길래 이렇게 도나 싶어서 씁쓸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요. 이거 이번에 안 되면 정청래가 정치적으로 완전 좀 매장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제 내피셜이니까. 실제로 정청래가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청래가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보냈던 그 어마어마한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내란 극복 과정을 통해서 다 용서해 줬거든. 근데 이번에 반면 구도가 확실해지면서 다시 그게 파묘가 되고 있는데 그걸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목소리. 결국은 반명이었네 원래 하는 대중적 인식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싫어요. 이재명 지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당내에서도. 지지자들끼리 또 격렬하게 싸우고 이재명 지사 이렇게 뭐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 한 사람인데 당성이 좋아가지고 같은 당 사람은 항상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는 이 지사는 안 그렇다. 왜냐면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왜 그래? 왜냐면 하나하나 입에 올려서 방어를 하기에 민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자체가 글을 쓰기도 싫고 말을 하기도 싫어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돌려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 네. 저는 네.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공개적으로 또 안 좋아한다고 그 얘기를. 아니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 말장난이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네. 좀 이렇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못마땅하십니까? 예를 들면 해경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 일련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래서 여배우 논란. 같은 당원으로서 네. 솔직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사실 그 옆에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뭐 정당과의 관계는 없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정치인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정말 옆에서 최대한 부족하지만 작은 스피커지만 보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취재를 하고 하소연을 듣고 있을 상황이야.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남 시절보다 문재인이랑 한번 척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말 그냥 내일이면은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정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가거나 완전히 수십억 빚쟁이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다 대법원에서 또는 뭐 이렇게 2심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거지. 지금 말하는 해경궁 씨 뭐 형님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정말 극단의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극악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야. 한패였던 거죠. 한패.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당대표 시절까지 비서실에 비서로 두고 있었던 윤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여배우 불륜설을 가장 먼저 논평으로 내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공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옆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과거엔 그랬지만 개과천선을 하였어 혹은 입장을 바꿨어 라고 하는 뭔가 아무것도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함께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해오는 거예요. 지난번 조계원 의원 출연하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20년 된 보좌관 오래 같이 함께했던 분이 신천지에 또 연루가 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측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현재 정황으로 드러난 근거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걸 설명 안 하면서 나는 이재명의 뭐 우군이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내가 그를 위해 지킬 사람이야. 예. 근데 저는 그 지킨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대단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폭력 쓰는 남편이 맨날 그 쥐 패고 막 그쵸. 머리끄댕이 잡아다니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야. 지금 내가 너를 위해를 가하려면 충분히 가할 수 있는데 그냥 안 때릴 테니까 내 옆으로 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보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친하대. 자기가 제일 친명이래. 극명이래. 청와대와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게 접니다. 최근 4, 5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최근 1년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최근 1년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최근 4, 5년이라고 하면은 야당 시절에 당대표하고 수석 최고였는데 그럼 당연히 옆에 붙어서 최고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죠. 더구나 그 당시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이재명이 칼에 법에 온몸으로 맞서면서 맨 최전선에서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왔던 겁니다. 4, 5년 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를 건데
지금 1년 동안의 평가를 가지고 지금 연임이 되네 안 되는데 4, 5년 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말 기술이에요.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게 접니다. 제가 오죽하면 1년 전에 박찬대 후보랑 TV 토론할 때 안 봐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제가 되면 뭐 레임덕이 온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네거티브를 하시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대통령을 잘 아는 척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뭐 최근에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김민석 전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만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죠. 응? 그래놓고 무슨 뭐 대통령 심기를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6.3 지선 패배 이후에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메신저가 메신저끼리 만나서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한 정도지 대통령이 정청래와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는 자체. 왜냐하면 지금 어떤 얘기를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선 안팎 때도 이제 뭐 거의 정무 라인까지 끊겼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 뭐 그렇게 강하게 부정한 적도 없고 어느 정도 그걸 기정사실화처럼 이제 통용이 됐으니까 그거는 뭐 소통이 안 됐었다라는 얘기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